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팩을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죠. 안에는 이런 작은 과자가 들어있어요. 으깨면 겉은 깨지기 쉬운 캐러멜이지만 속은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요.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사보죠. 우선 설탕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버터 한 박스, 야채 코너로 가서 레몬을 꽤 많이 담아요. 가장 크고 잘 익은 수박을 골라 카트에 담아요. 총 7개의 수박이 필요해요. 카트 2대를 끌고 계산대로 꼬고 그리고 장본 것들을 내려요. 영수증은 162달러가 나왔네요. 거기다 포도당 시럽 30kg을 더 샀어요. 작업하기 쉽도록 큰 냄비에 부어요. 이번 영상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게 있어요. 아크릴 방구예요. 우리가 거대한 스키틀즈를 만드는 걸 도와줄 거예요. 틀에 기름을 붓고 펴발라주세요. 양피지를 풀어서 가장자리를 따라 깊게 잘라주세요. 틀 안으로 조심스럽게 넣어 붙여요. 기름 덕분에 양피지가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방구의 모든 안쪽을 붙여주세요. 됐어요. 아주 잘 됐어요. 냄비를 저울 위에 놓아요. 거기에 포도당 시럽 150g을 넣어주세요. 설탕 350g을 넣고요. 물 100ml를 부어요. 스토브 위에 놓고 시럽을 끓여주세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7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요. 됐네요. 이제 작은 보라색 식용색소를 티스푼에 짜 넣어요.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아크릴 틀에는 큰 온도 변화를 가하면 안 돼요. 따라서 가열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를 채워요. 틀을 물에 담고 이제 캐러멜을 부어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틀을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2개의 냄비로 캐러멜을 만들어 보죠. 스토브 위에 올리고 147도까지 끓이고 색소도 섞어줘요. 두 번째 틀을 욕조로 보내고 캐러멜을 틀 벽에 부어요. 우린 7시간 동안 작업하며 캐러멜을 부었어요. 어느 시점부터 틀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주걱으로 골고루 덮어야 했죠. 틀을 스튜디오로 가져와요. 이미 사탕의 표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내부를 만들어야 돼요. 스키틀즈는 다양한 맛으로 나와요. 우리가 직접 수박 맛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튼실한 기계식 프레스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수박을 수도꼭지로 가져가서 흙을 깨끗이 씻어내요. 깨끗한 수박을 큰 그릇에 담아요. 프레스 아래에 여물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이와 같은 금속통을 놔요. 수박을 가져다가 꼬리를 자르고 반대쪽도 자르세요.
똑바로 세워놓고 녹색 껍질을 모두 제거해주세요. 수박 펄프만 남았네요. 통에 넣어요. 금색 원판으로 상단을 덮어요. 수박을 하나 더 가져다가 같은 방법으로 껍질을 벗겨요. 통에 넣고 원판을 깔아주세요. 미리 바닥에 20리터의 빈 물통을 넣고 입구에 깔때기를 꽂아요. 나사를 돌려주세요. 금속 원판에 홈에 맞는지 확인해요. 주스를 짜내기가 매우 쉽죠. 트레이에 떨어지고 깔때기로 흘러들어가요. 온 힘을 다해 돌려줘요. 수박 2개에서 나온 즙이 부족하네요. 수박 3개를 동시에 껍질을 까서 각각을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것들을 통에 넣고 금속 원판을 올려요. 그대로 짜내주세요. 하나 더 껍질을 벗겨 즙을 짜요. 이제 물통이 거의 가득 찼네요. 하지만 저는 스키틀즈가 신맛이 나기를 바래요. 레몬에서 주스를 짤 거예요. 먼저 손으로 테이블 위에 굴려 안쪽을 터트린 다음 자르고 손으로 직접 주스를 짜내요. 짜낸 주스를 모두 채를 통해 통으로 부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하니 과즙에 층이 생기고 밑에 빨간색이 가라앉았더라고요. 마셔보기로 했어요. 맛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즉 실제 수박 주스가 투명할 수도 있어요. 통을 잘 흔들면 색이 돌아와요. 안에 넣을 캐러멜을 만들려면 냄비 4개가 필요해요. 각각의 수박 주스 150ml를 부어요. 그런 다음 포도당 시럽 200g, 설탕 300g, 그리고 모두 렌지에 올려요. 냄비 중 하나에 온도계를 놓아요. 카라멜이 끓고 있어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123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버터를 까서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한 냄비에 한 조각씩 넣어요. 또한 흰색 식용색소 한 티스푼 섞어요. 카라멜이 완성. 그냥 틀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하루 반나절. 마지막으로 틀이 채워졌네요. 하루가 지나서야 캐러멜이 완전히 식어 원하는 부드러운 농도가 됐어요. 칼을 사용해서 캐러멜의 울퉁불퉁한 가장자리를 잘라내요. 한쪽 방구를 양피지로 덮어요. 그 위에 도마를 놓고 뒤집어 주세요. 틀을 벗겨요. 양피지를 제거해서 다시 뒤집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요.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 한 방구를 다른 방구 위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방구가 틀에서 튀어나왔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는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어요. 두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보니 겉면이 갈라진 것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화가 났어요. 글쎄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최소한 내용물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틀로 옮겨 담아요. 겉 카라멜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려고요. 다시 양피지로 틀을 덮어요. 중앙에 양피지로 감싼 고리를 놔요.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틀을 완전히 데워요. 보라색 캐러멜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순간 뜨거운 카라멜이 너무 세게 폭발해서 부엌 천장과 스튜디오 절반에 튀고 제 얼굴에도 튀겼어요. 심각한 화상과 눈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지금 내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다면 설명에 있는 인스타그램 링크를 눌러보세요.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약한 분은 안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회복하는 동안 아빠는 스키틀즈를 완성하실 거예요. 보라색 캐러멜을 틀 측면에 부어요.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정리해요. 빈 방구를 뒤집어요. 양피지를 떼어내고 가운데에 있는 고리를 꺼내요. 뜨거운 캐러멜로 하부 방구의 가장자리를 따라 묻혀요. 이제 두 방구를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음새를 따라 캐러멜을 발라주세요. 우리가 살렸던 모든 충전물을 가져와요. 칼로 조각을 잘라요. 스키틀즈 구멍으로 채워 넣어요. 이제 뚜껑으로 닫아주세요. 캐러멜로 이음새를 발라줘요. 칼로 튀어나온 부분을 갈아내요. 작은 알맹이와 카라멜 부스러기를 녹이기 위해 외부에서 버너로 스키틀즈를 가열해요. 양피지 위에 너도밤나무 S를 그려요. 화이트 초콜릿을 탕으로 녹여요. 일반 주사기에 채워요. 주사기의 도움으로 먼저 글자의 윤곽을 그린 다음 안을 채워요. 초콜릿이 굳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 붙여주세요. 끝! 드디어 거대한 스키틀즈가 완성! 우리는 이걸 만드는데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었어요.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키틀즈의 무게는 78kg이에요. 부셔보죠. 한 번에 두 가지 맛, 즉 상단 카라멜과 내용물을 동시에 먹어볼게요. 모두 안녕.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는 다양한 맛이 나는 쫄깃한 지렁이였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거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맛은 매우 특이한 당근 맛이에요. 대야를 가져다가 야채 필러로 당근 껍질을 벗겨요. 깨끗한 당근을 대야에 쌓아요. 이렇게 당근 30kg의 껍질을 모두 벗겨요. 대야에 당근산을 쌓았네요.
이제 과즙 짜는 기구를 가져다가 주스를 담을 컵을 놓고 당근에서 주스를 짜줘요. 첫 번째 컵이 채워졌네요. 양동이에 주스를 모아줄 거예요. 양동이로 부어주세요. 당근은 즙이 많지 않아서 과육 용기가 이미 넘쳤어요. 과즙통을 비우고 대야의 당근을 모두 비울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다 됐네요. 10리터의 당근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맛은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모두 싱크대에 붓고 물을 튼 다음 오렌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렌지 맛을 최대한 내려면 향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야채 필러로 겉에 가장 얇은 껍질을 벗겨요. 향기로운 에센셜 오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약 10개의 오렌지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칼로 다져주세요. 속슬렛 추출기를 사용해서 향을 추출할 거예요. 추출 플라스크에 거즈 조각을 넣고 오렌지 껍질로 가득 채워주세요. 위에 또 거즈 뭉치를 넣어요. 두 번째 플라스크를 집어요. 이건 냉장고예요. 작동하도록 가능한 한 찬물을 채워야 돼요.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요. 다 됐네요. 마지막 플라스크가 남아있어요. 여기엔 2병의 알코올을 부을 거예요. 결국 에센셜 오일을 잘 녹이는 것은 알코올이에요. 이 세 플라스크를 조립해줘요. 전기 스토프를 가져다가 그 위에 추출기를 놓고 불을 중간으로 해주세요. 알코올이 뜨거워지고 78도에 도달하자마자 끓기 시작하면 증기가 시스템을 올라가요. 냉장고에 도달하자마자 즉시 냉각되고 응축수 방울 형태로 추출기로 흘러들어가 오렌지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용해시켜요. 그 후 강력한 오렌지 냄새가 나는 알코올이 하단 플라스크로 다시 흘러들어가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1시간 후 천연 오렌지 향료가 준비돼요. 매우 풍부해요. 오렌지로 돌아와서 착즙기 양동이 2개 위에 채를 놓고 시작해보죠.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요. 펄프를 착즙기에 대고 주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주세요. 다 채워졌네요. 채로 걸러 양동이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채가 막히지 않도록 걸러진 입자를 모두 버려요. 착즙기로 모든 오렌지를 짜주세요.
10리터의 오렌지 주스가 나왔어요. 지렁이의 틀로 주름관을 사용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환풍기에 사용하죠. 약 1.5m 길이로 늘려요. 다 됐네요. 또한 2개의 풍선이 필요해요. 최대로 늘어나도록 불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빵빵한 상태에서 터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람을 빼주세요. 풍선 목 부분을 자르고 틀의 한쪽에 껴주세요. 이건 지렁이의 끝을 둥글게 하기 위함이에요. 플라스틱 클램프 2개를 연결해서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파이프의 다른 쪽에서 오일을 부어주세요. 파이프를 돌려 내부의 각 주름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끝. 부었던 기름을 빼주세요. 2번째 풍선을 기름에 담그고 뒤집은 다음 다른 쪽에 껴주세요. 반대편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파이프 중간에 작게 절개를 하고 약간 구부려 젤리를 쏟을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맛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넣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젤리를 준비해봐요. 2개의 큰 냄비가 필요하고 2종류의 주스를 부어요. 맛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구연산을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는 우리의 향료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10kg의 젤라틴이 필요해요. 젤라틴의 강도는 블룸으로 측정되는데 매장에서 파는 게 약 150 블룸이라면 우리 거는 250 블룸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측정 컵으로 떠서 냄비에 부어주며 끊임없이 저어주세요. 각 냄비에 5kg씩의 젤라틴을 부어요. 즉시 부풀어 오르면서 주스가 더 이상 액체처럼 안 보이게 돼요. 양동이를 스토브에 놓고 불을 켜고 이 모든 덩어리를 섞어주세요. (40분간) 계속 저어주니 젤라틴이 드디어 녹았어요. 냄비들을 지렁이 틀에 더 가깝게 옮겨요. 뜨거운 액체를 컵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틀에 부어주세요. 과일 젤리로 서서히 지렁이 틀을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칸막이를 제거해줬어요. 근데 제거했으면 안 됐어요. 젤리가 적어도 조금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에어컨을 켠 상태로 지렁이 틀을 밤새도록 냅뒀어요. 다음날 아침 젤리가 완전히 굳었네요. 틀을 세로로 자르고 개봉해봐요. 그런 다음 거대한 젤리 지렁이를 테이블 위로 굴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지렁이 같은 모양이 됐네요. 파이프에 각 접힘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맛은 섞였어요. 이렇게 당근 오렌지 지렁이를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풍부한 맛을 가진 이런 지렁이가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고현상과 설탕을 뿌려주세요. 자, 조각을 잘라서 먹어보죠.